저 영상은 이제 1년 전쯤에, 1년 전이 아니네요. 2019년쯤에 부동산에, 이제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매우 우려스럽다라고 하는 영상입니다. 자산의 75%를 이제 부동산에 쏟아부은 가게가 매우 힘들다, 어렵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중국의 얘기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에도 닥쳐올 일이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조금만 지나면 엄청난 부동산 쇼크가 몰려온다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결국요, 부동산도 사치품입니다.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좀 있어야 부동산도 좀 의리의리하고 비싼 곳에 이제 있는 아파트나 뭐 주택 이런 것들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점점 살아가는 삶이 빡빡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부동산에 올인하면 큰일 나는 시대가 이미 열리는 겁니다. 혼돈의 시대죠. 무서운 현실입니다. 도망가며 사는 이제 여성이 나오는 종이다리라고 하는 드라마가 생각이 납니다. 충분히 잘 살던 여성이 이제 그렇게 빚을 져서 남의 돈을 횡령해서 망가지는 모습인데요. 이래저래 부동산이나 아파트 같은 집에 너무 돈을 많이 들이는 것, 좋은 모습이 못 된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정말로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현금을 쥐고 어떤 식으로든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재건축에 들어갔는데 분양이 안 돼가지고 가격을 올리고요. 건설사는 강제집행 들어가고 싸그리 다 뺏는다라는 일이 계속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엉망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요, 정말 조심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살아간다라는 게 많이 무섭습니다. 겁나죠. 말은 항상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당장 쓸 돈이 없으면요, 이제 절망이라는 걸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밑바닥에 간다고 안 끝나죠. 언제까지 추락할지 모릅니다. 지금요, 가격을 대놓고 올리고 있죠. 이제 식료품 가게들, 식료품 상품들, 우유니 밀가루니 재벌가 족벌가들이 전부 다 올리고 있습니다. 서민들 다 죽으라고 그냥 막 올리는 겁니다. 그게 지금 현재의 상황이에요. 비단 저 중국의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요, 이래저래 국민평형이다, 30평대 아파트 15억 분양가 얘기하는데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12억이다, 15억이다 하고 얘기하는데 나중에 그래놓고 30%, 50% 할인해가지고 7억에 7억 5천에 팔겠다고 하는 수작질입니다. 우리가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왜 과거를 그리워합니까? 저물가 저금리에 살았던 좋았던 시절, 경제적으로 윤택했던 때를 그리워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요, 올쇼크죠, 올쇼크. 앞으로 부동산 가격 하락이 엄청날 겁니다.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0%, 이 정도 된다라고 하면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는요, 집값 반토막 나는 게 엄청 늘어날 거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점점 세금이 늘어나고 이자 폭등하고 부동산 이제 담보대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을 많이 목격하게 될 겁니다. 정말로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지금은 실수요자가 없어도 집을 안 산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동안에 투기 수요 때문에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이미 막차를 탄 겁니다. 누가 20억을 주고 15억을 주고 집을 사냐고요. 그 돈 주고 분양받을 사람이 있냐고요. 없습니다. 현금 10억 있으면요, 배당받고 채권이자 받고 지내는 게 훨씬 낫다라는 겁니다. 요즘에 20억 있으면 30억 있으면 웬만한 중소기업, 중견기업 인수할 수 있을 돈도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1,000만원 되게 우습게 보이지만 그 1,000만원을 모아본 사람은 압니다. 그 1,000만원이 얼마나 큰지. 돈 벌어서 자기 힘으로 돈을 모아본 사람은 이 무섭고 힘든 현실을 너무도 잘 알죠. 근데 돈 모아본 적 없는 놈들이 엄마한테 아빠한테 돈 받은 돈 가지고 이래저래 까불고 다니는 놈들이 이번에 대거 몰락한다라는 겁니다. 돈은 조금씩 꾸준히 모아가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한 방에 크게 들어오는 거 없습니다. 한 방에 크게 들어오면요, 삶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이 자신의 삶의 수준을 유지하기는커녕 큰 돈이 복이 되는 게 아니고 화가 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지금은요, IMF보다 더 위험한 시기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번에 서울 재건축 시장 전부 다 자살각입니다. 다 죽습니다. 오세훈 시장이라고 하는 이가 해결합니까? 안 합니다. 재건축 조합원들 상당수가 죽어야 끝나는 정말로 무서운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다 망하고 난 다음에 천천히 둘러봐도 괜찮습니다. 앞으로 우리는요, 정말로 충격적인 무서운 일들을 많이 목격하게 될 겁니다. 빚의 무게가 점점 심해질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낮은 자세로 더 조심하며 사는 모습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힘이 없으면요, 지키지 못합니다. 힘이 뭡니까? 돈에서 나옵니다. 우리는요, 정말로 살벌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사는 게 안 쉽죠.
사력 있게 지내야 됩니다. 여차하면 몰살당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요 신중하게 살아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조용히 지내야 됩니다. 티나지 않게 지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빚 없이 살아야 되고요. 안전하게 살아야 되고요. 고배당 우량주나 채권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자 수익을, 현금 수익을 확보하는 것, 꾸준히 받아들이는, 꾸준히 나올 수 있게끔 구조를 만드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잘 살아가야 됩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들죠. 기다리고 또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요. 정말로 욕심 부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너무 많은 생각들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조용히 지내야죠. 누가 뭐라고 해도 떠들면 안 됩니다. 조용히 지내야 되는 시기입니다. 여기저기에서 포탄이 떨어지고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뛰어내리고 난리가 나고 있는 상황인데 함부로 까불면 어떻게 됩니까? 표적이 됩니다. 지금요 정말 감사하며 살아야 되고요. 오래오래 잘 지내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삶을 꾸려나가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천천히 조심 또 조심하며 지내야 됩니다. 너무 욕심부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마음 단단히 먹고 지내야 됩니다.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마음으로 움직여야 될지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잘 움직여야 됩니다. 사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현찰을 가지고 현금을 확보하고 이 무서운 상황을 지켜봐야 됩니다. 중국의 숨은 내관으로 지목이 되는 게 부동산이라고 하는데 한국은요 대놓고 그냥 부동산 폭탄이다라고 생각하면 맞겠습니다. 정말로 두려워하고 겁내면서 살아야 됩니다. 욕심을 최대한 줄이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붕괴가 옵니다. 대붕괴가 올 수밖에 없고 그게 잠깐 하다 가는 게 아니라 꽤 오랜 기간 동안 부동산 하락기가 지속될 거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원하는 가격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죠.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됩니다. 이번에 자산시장이 싸지면 그때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들죠.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항상 사력 있게 살아야 되고 조심 또 조심하며 지내야 됩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들죠. 부조리하고 부패한 인간들도 많고요. 사기치는 놈들도 많고 이래저래 개막장인 이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보통 사람들도 2024년, 5년, 6년 분양 안 받는다고 하잖아요. 집을 안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돈 모아서 저축 하겠다라고 얘기한답니다. 집값이 오르든 말든 상관이 없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더 이상 뒤에서 받아줄 호구가 없다라는 겁니다. 투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번에 무리하게 연끌한 이들이 대거 몰락하고 망가진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무서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함부로 걸려들지 않게끔 과거에도 그러고 앞으로도 그러고 지금도 그러고 우리의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명심하며 살아야 됩니다. 정말 조심 또 조심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누가 뭐라 하든 자신의 소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로 조심 또 조심하며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